자,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곱셈 공식 몇 개를 10개를 하셨죠? 네. 여러분들 그 10개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하시는 그 10개 곱셈 공식에 대한 변형을 할 거기 때문에 그 10개를 모르시면 변형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10개가 제대로 안 된 학생은 정지를 누르시고 다시 정확하게 기억하고 오늘 수업을 보시는 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10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보셔야 된다. 그 얘기고요. 자, 출발하죠. 자, 보시면 집중하시고 곱셈 공식의 변형이잖아,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 10개를 변형하자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변형식에 대한 거 지금 1번은 사실 완전제곱식, 중학교 때도 요런 완전제곱식에 의한 2차 항이 2개고 2차인 요 완전제곱식 변형에 대한 이거를 중학교 때도 하셨습니다. 합과 곱의 형태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고등부에서는 이제 그 녀석의 한 문자 x와 그 문자 x의 역수 형태를 그대로 a, b에 집어넣어서 중학교과에서는 약간 변형된 단지 뭐 x분의 1 역수 형태를 집어넣어서 역수끼리 곱해지면 x분의 1 약분돼서 1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고등부에서는 이제 3차도 하시죠. 완전제곱식, 완전세제곱식 3차에 대한 내용, 그리고 완전제곱식. 얘들아, 그래서 지금 개념원리 교재에도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해서 9개가 쫙 소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9개 중에 압축을 빡 시키면 이런 얘기가 될 거야. 유심히 보면, 아이고 유심히 보시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1번서부터 찍 해서 찍 1번서부터 6번까지의 공식을 쭉 봤더니 1번에서 어디까지 6번까지는 쭉 봤더니 완전 제곱식과 완전 세제곱식, 완전 제곱식에 대한 얘기잖아. 그지? 그잖아요. 보시면 완전 제곱식, 완전 세제곱식, 완전 제곱식에 대한 얘기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봤더니 구조가 지금 봤더니 6번은 완전 제곱식 또는 완전 세제곱식에 대한 변형들을 얘기해주고 있다. 1번에서 6번까지는. 그죠? 그래서 걔네들을 요 2개를 정리를 하시면 사실 이 6개 얘기는 끝.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3개에 대한 얘기도, 나머지 3개도 단지 항이 몇 개짜리니? 하나, 둘, 3개짜리로서 우리가 완전 제곱식에서 항이 2개짜리라면 제곱은 제곱인데 항이 3개짜리잖아. 저번 시간에 했던 공식이고요. 그거에 대한 저번 시간에 했던 예를 뭐 했을 때, 분배법칙에 의해서 전개했을 때 식에 대한 변형이에요. 그걸 오늘 이제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8, 9번도 우리가 제일 복잡한 형태 9번이라고 해서 저번에 마지막 10번에서 보셨고요. 그 부분에서 요 지금 안에 있는 요 가로 있죠? 노란색 찍혀놓은 얘가 뭐로써 완전 제곱식 3개로 변형이 된다도 저번 강의 때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로 이 위쪽에다가 8번에 정리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저번 시간에 보신 곱셈 공식 있지 않습니까? 그 녀석에 대한 변형을 해보자라는 얘기고, 그거에 대한 거를 여기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요약해서 볼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1번에서 6번은 완전 제곱, 완전 세제곱 이 2가지 형태의 어떤 변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 2가지만 뭐 해주시면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 8, 9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8, 9번이 9번에 들어있는 내용을 따로 뜯어서 8번에서 좀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 여러분들이 공식만 잘 기억하시면 저번 시간에 했던 곱셈 공식에서 살짝 변형해서 합과 곱의 형태 또는 차와 곱의 형태의 조건식으로서 우리가 문제가 주어졌을 때 묻는 식이나 조건식을 변형해 준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 변형을 해서 문제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처음 배우는 내용이 아니라 중학교 때도 여러분들 하셨어요. 물론 뭐 기억이 안 나는 학생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보죠. 일단 문제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느냐라는 얘기죠.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느냐, 문제의 구조. 그래서 하나를 뭐 1번 거를 한번 가져와서 얘기를 해보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라는 녀석이 1입니다.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a 곱하기 b는 2입니다. 이렇게 주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얼마일까요? 라고 이렇게 주는 형태가 일반적인 곱셈 공식의 변형의 전형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구조 자체가 이런 식으로 합과 곱의 형태라는 뭐를 주는 거야? 조건식을 하나 이렇게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묻는 식, 그것과 관련된 묻는 식을 이렇게 주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변형이 필요한데, 변형이 묻는 식을 변형할 수도 있는 거고요. 조건식을 변형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에 따라서 둘 다 가능한 경우도 있고 한쪽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서 변형을 해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묻는 식을 조건식에 맞춰서 묻는 식을 변형을 해주죠. 이 녀석을 요 a 플러스 b나 ab가 나오게끔 변형을 해주는데, 사실은 둘 다 여러분들이 이 호환을 둘 다 변형을 할 수는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 그래서 결론은 무슨 얘기냐, 조건식을 변형해서 묻는 식에 맞춰서 변형하는 게 편한 경우도 있고요. 문제마다 묻는 식을 변형해서 조건식에 맞춰서 변형을 해주는 경우가 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지금 잠깐 한번 보면 그러면 누구를 먼저 묻는 식을, 얘가 묻는 식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얘가 뭔 거예요? 조건식,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누구를 변형할 거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묻는 식을 한번 변형해서 풀어볼까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녀석은, 얘를 우리가 합과 곱의 형태로, 우리가 보시면 첫 번째 얘기가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a 플러스 b의 제곱의 마이너스 2ab로 변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사실은 여기까지 오시면 a 플러스 b 자리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1의 제곱은 1인 것이고, ab에다 2 넣어주시면 2, 2, 4, 마이너스 4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3. 요렇게 풀릴 수도 있는 거죠. 요렇게 풀릴 수도 있고, 얘가 첫 번째 방법 묻는 식에 대한 변형이었다면 사실은 요렇게 풀어도 돼요. 묻는 식의 변형이 아니라 조건식에서 모양을 어쨌든 똑같이 맞추는데 조건식의 얘에다가 양변에 뭐 할 수도 있는 거야? 제곱할 수도 있는 거잖아. 제곱을 해주면 뭐가 보였던 거예요? 그 학생 눈에는 이 안에 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있고, 2배 앞에 거 하면 ab가 2니까 되겠는데? 뭔 소리야? 얘를 전개하면 a제곱 앞에 거 제곱, 2배 앞에 거 뒤에 거,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 전개하면 1이다 이 얘기인데, 문제에서 a제곱 b제곱을 묻고 있는데 이 안에 있잖아 지금. 그래서 얘를 물어보니 얘를 뭐해? 이항을 해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녀석은 1-2ab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ab가 지금 얼마래? 2니까 이 자리에 2를 탕 하고 넣어주시면 2, 4, 1 빼기 4는 어차피 똑같이 마이너스 3이라는 똑같은 정답을 얻겠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구조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곱셈 공식의 변형의 문제는 조건식과 묻는 식으로 이렇게 문제의 구조가 나오게 되면 해당되는 녀석들을 조건식이나 묻는 식을 뭐 하시는 거야? 변형을 해주면 되는 거야. 똑같은 모양 만들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건, 이러한 식이 어떻게 나왔느냐라는 거를 먼저 잠깐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라고 하면 저번 시간에 했던 거에 대한 변형이랬는데, 사실 그 변형이 저번 시간에는 뭐를 했던 거예요? 분명 전개, 곱셈 공식 전개라는 거, a 플러스 b의 제곱을 전개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전개하면 이걸 저번 시간에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거 제곱 2배, 앞에 거 뒤에 거,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이다 이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출제자가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생각을 했던 거지. 그러면 살짝 얘를 뭐해서 이 부분을 이항을 해서 뭐를 해서 이항을 해서, 이항을 하면 이제 변형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이항에 의해서 식이 변형이 되는데,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자의 생각에서는 이게 ab가 들어간 식인데
얘를 질문을 탁 던지고 여기에다가 a 플러스 b나 a, b에다가 얼마를 a 플러스 b는 1이고 예를 들어서 값을 주겠다 이 얘기인 거죠. 값을 주겠다 이거지. 값을 주겠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 식으로 변형을 하던가 이렇게 변형할 수 있겠느냐라는 능력을 보는 거죠. 그 변형하는 능력을 보기 위해선 해당되는 저번 시간에 했던 곱셈 공식의 변형을 활용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 1번서부터 지금 한번 이제 건드렸으니까 1번서부터 한번 변형을 이제 암기를 하실 때 어떻게 암기를 하는 게 기억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통으로 여기에 나오는 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완전제곱식 마이너스 2ab, 물론 이렇게 애우게 단순무식하게 애우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묻는 식을 이제 변형한다라고 했을 때 얘를 변형하는데 조건식을 째려보는 거예요. 째려봤더니 a 플러스 b 형태가 1이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내가 뭐를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을 해야 이 모양이 보이잖아요. 근데 현재 얘는 등호가 성립하는 관계가 아니지. 왜냐하면 얘를 전개한 모델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니까 지금 여기에 2ab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없어지면 되는 거야? 이 부분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없어져야 되잖아. 요 식이 요 식인데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몇 ab? 2ab를 해주면 된다라고 해서 통으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딱 보고 여러분들이 모양 만들기를 생각을 해서 바로바로 사용하신다면 사실 이건 암기가 아니죠. 이용하는 거지, 식 자체를.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이거. 얘가 뭐로 주어질 수도 있는 거야. 마이너스로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로 주어지면 이 문제를 얘를 마이너스 형태네 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제곱을 이런 모양을 생각해 보는 거죠. 마이너스의 제곱, 어쨌든 a제곱이 나오려면 제곱을 해주면 이게 되는데 이 모양을 보면 a제곱 마이너스 2ab b제곱 이 형태니까 이 부분은 똑같은데 이 부분이 남잖아요. 이 부분이 없어져야 같겠구나. 그래서 플러스 2ab를 여러분들이 빠끗하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되지 않겠냐 이 얘기인 거지. 뭔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그때 딱 보고 눈으로 비슷한 모양 만들기로 변형을 해주면 되지 않냐. 그러려면 곱셈 공식에 대한 저번 시간에 했던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런 게 완벽하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여기서 살짝살짝 응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오케이? 자, 그런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쭉 지금 이제 어떤 구조? 문제의 구조는 조건식과 묻는식이 주어진다. 그래서 조건식 또는 묻는식을 문제의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된다? 변형하시면 된다 라는 게 결론인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도 지금 완전제곱식 보시면 가로제곱이 완전제곱이잖아. 가로제곱, 가로 세제곱, 완전 세제곱식. 그 형태들이 다 주어져 있어요. 완전제곱식에 대한 변형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하나씩 쭉 보시면 여기 있는 완전제곱식 밑에 거는 a 자리에 뭐를 집어넣은 거예요? x를 그냥 단지 넣어준 거잖아. 이런 얘기잖아. a제곱, b제곱 이렇게 있는데 얘가 가로의 합의 제곱, 그 다음에 합의 형태와 곱의 형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A 자리에 뭐를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A 자리에 X, B 자리에 X의 역수를 넣어주고 있는 거죠. 같은 수인데 역수 관계에 있는 수를 넣어주면 곱해주면 이 부분이 얼마가 되니? 1이 되잖아요. 1. 그래서 문자를 하나만 사용해서 역수 관계로서 집어넣으면 x의 제곱 플러스 x 제곱분의 1인데 이 녀석의 구조도 이게 나오기 위해선 같은 구조로서 x 플러스 1차인, 지금 2차인데 1차인 형태의 뭐를 해줘? 제곱을 해줘. 근데 해당되는 이 녀석은 현재 같은 상태가 아니다 이 얘기죠.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에 2배 앞에 거 뒤에 거 하면 이 모양이잖아요. 근데 2가 없지. 그러니까 여기다 빼기 얼마를 해? 여러분들이 그때 생각을 해서 곱셈 공식을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2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그냥 살짝 응용인 거잖아. 오케이? 역수 형태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출제자는 이거를 문제를 만들면 얘가 얼마예요? 그리고 뭐를 주는 거야? 얘가 얼마다라고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2라고 주면 문제가 만들어진 거지. 조건식, 묻는식. 묻는식을 이렇게 변형했다면 집어넣으면 2, 4에 빼기 2에서 정답 2.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얘는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보면 결국 이 조건식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이 조건식 있지 않습니까? 이 조건식이 문제에서는 합 곱의 꼴을 주거나 두 문자의 합이나 문자의 곱을 주거나 또는 문자의 차곱을 일반적으로 차곱 형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합곱의 형태나 차곱의 형태가 주어지고 어떤 그 문자에 관한 식이 묻는 식으로 나왔다면 아! 곱셈 공식의 변형 문제구나 라고 쉽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완전제곱식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제곱식 들어가서 세제곱식도 결국은 이런 얘기잖아요. 저번 시간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라는 녀석을 전개를 해주면 우리가 경우의 수를 따져서 가로가 3개 곱해지니까 문자도 몇 번 곱해져야 돼? 가로 하나씩 나오니까 3차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가로 하나에서 한 개씩이 나오니까. 그래서 a 3승 플러스 뒤에 거 3승 똑같은 거 3번 앞에 거 세제곱 뒤에 거 세제곱 그 다음에 3배의 문자는 2번 1번 결국 3번이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플러스 3a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죠.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출제자가 문제를 만들 때 방금도 얘기했지만 합곱의 형태다 그러면 합 a 플러스 b 그럼 a 곱하기 b의 꼴.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얘도 이제 여기가 이제 변형이죠. 공통인수고 3ab로 묶을 수 있잖아. 공통인수 3ab로. 그러면 무슨 모양이 되는 거야? 이런 모양이 되겠지. 플러스 3ab의 a 플러스 b. 그랬더니 우리가 문제를 만들기 위한 조건으로서 문자의 합과 곱의 형태가 탕탕탕 보이시죠? 합과 곱의 형태가 보인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뭐를 하면 이항을 해주면 문제가 만들어지겠구나. 그래서 무슨 구조에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겠다라는 게 이렇게 하면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무슨 얘기야? 얘가 하나의 묻는 식이 되는 거죠. 이게 뭐냐라고 문제에서 출제자가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합과 곱의 형태를 값을 주는 거죠. 이게 얼마니? 라고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야? 그러면은 합과 곱이 얼마다? 합은 예를 들어서 뭐 2다. 그리고 곱은 얼마다? 뭐 1이다. 그러면 여기도 2가 들어가서 계산하면 끝. 여러분들이 얘로 만들 수 있겠느냐 이 얘기야. 그럼 만들어줄 때는 거꾸로 또 생각해 보시면 만들어줄 때는 3승이 나오게 되면 완전제곱식에서도 방금 했었지만 2차면은 가로의 2차지만 3차면 가로의 3차. 그럼 얘를 전개한 모양이 뭐야? 전개한 모양이 이 모양이라는 걸 생각하신다면 여기에서 똑같아지기 위해선 얘가 추가로 들어가 있으니 얘만 빼주면 되겠구나 라고 그때 사용하시면 되지 않겠냐 얘기. 그럼 끝나는 거야. 이런 구조로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거예요. 단순 무식하게 a 플러스 b의 3승의 마이너스 3ab의 가로에 a 플러스 b 뭐 이러면서 주구장창 쓰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개 공식 저번 시간에 하신 전개 공식을 그대로 좀 활용을 해서 똑같은 모양 만들기로서 공식을 그때 유도해내는데 그 뭐 몇 초나 걸리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3승 형태의 마이너스 형태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잖아. a 마이너스 b의 3승이다 라고 하면 이거의 전개식 자체를 대신에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앞에 거에 3승, 뒤에 거에 3승, 뒤에 항에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배의 앞에 거 제곱 b 플러스 3배의 a, b의 제곱이다. 그래서 이 부호가 처음 하실 땐 헷갈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앞에 항 뿔뿔 2번에 뒤에 항 마 1번 뿔뿔 마면 당연히 마인 거고 여기서도 부호 결정할 때 앞에 항 뿔 마 2번, 뿔, 마마, 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까먹었어도 그때 빼내시면 되는 거죠. 뭐를? 분배의 성질에 의해서. 오케이? 자, 이렇게 해주시면 얘도 공통인수로 묶어주면 얘도 문제를 만들면 이 부분을 뭐 한 거야? 슉 하고 이항한 거지. 그러면 a-b의 3승 더하기 3a제곱 b의 마이너스 3ab 제곱이다. 걔가 뭐였던 거예요? a 3승에 마이너스 b 3승이다. 그럼 여기서 공통인수를 묶어주면 3ab의 a-b다. 이런 형태고 a-b의
3승에 플러스 이런 형태가 되니까 A 3승 마이너스 B 3승. 여기도 이제 문제 만들어진 거지. 얘가 묻는 식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얘로 변형할 수 있겠냐? 그러면 얘가 차고배 형태지. 차고배 형태죠. 차고배 형태. 합고배 형태나 차고배 형태로 문제의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공식이라든가 이제 문제를 해보시면 느끼실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형태로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를 변형해 줄 때 문제가 나왔는데 얘를 어떻게 끄집어냅니까? 그러면 얘가 당연히 가로에 3승인데 A, B에 A-B에 그래야 3차가 나오니까 그럼 얘를 전개한 모습을 생각해보면 전개한 모습이 얘잖아. 그럼 거기서 얘가 뭐 해줘야 돼? 없어져야 되니까 당연히 부호 반대로서 걔를 뭐 해줘야 돼? 여기에다가 더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야 등호가 성립할 때니까 3AB에 이 얘기예요. 그대로 해줬던 걸 얘를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되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자리에 얘들아 이 밑에 있는 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서도 x에 x분의 1을 넣었다면 a, b 자리에 x에 x분의 1을 넣어서 그대로 곱해지는 형태는 역수 형태니까 약분돼서 곱해지는 형태는 1이었으니까 이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단지 역수 형태를 대입해서 똑같은 모양에서 이렇게 변형해서 출제가 가능하겠다. 즉 역수 형태가 출제가 가능하겠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 완전 세제곱식 그리고 이거에 대한 역수 형태를 문제에 넣어서 같은 문자에 역수 형태를 넣어서 문제의 변형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똑같은 얘기, 똑같은 2차, 3차. 자, 그 다음에 5번에 가셔도 5번도 완전 제곱식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완전 제곱식인데 자 보시면 문제에서 A-B의 제곱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의 전개 꼴을 알아야겠다 이 얘기인 거지. 전개를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일단 얘가 뭐랑 똑같은 거야? A 플러스 B의 제곱. 근데 여기 현재 얘가 똑같지 않잖아. 왜? 마이너스 2AB고 얘는 플러스 2AB니까 2배 앞에 거 되겠죠.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은 같지만 이 부분이 얘고 얘는 플러스 2AB잖아. 같아지기 위해선 등호가 성립하려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AB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걸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때 생각해서 전개한 모양을 여러분들이 봤어. 그래서 전개한 모양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죠? 그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그럼 얘도 문제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 얘가 하나의 문제가 되겠지. 무슨 얘기야? 조건식으로 합과 곱의 형태를 A 플러스 B가 1이고 뭐 예를 들어서 AB가 2입니다. 그랬을 때 A-B는 얼마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뭐 이걸 제곱이 얼마입니까? 얘가 묻는 식, 얘가 조건식으로 이렇게 던지는 거죠. 그럼 내가 이걸 풀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대로 변형해 줄 수 있겠느냐 이 얘기인 거죠. 변형이 된다 이 얘기죠. 그럼 변형해 줄 때 내가 얘기했지. 조건식을 딱 보는 거야. 문제에 맞춰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A-B의 제곱? 일단은 얘가 제곱이니까 같은 2차가 되기 위해선 A 플러스 B의 뭐를 제곱해 준다. 근데 현재 같냐 이 얘기죠. 현재 같지 않죠. 마이너스 2AB 플러스 2AB. 그러면 플러스 2AB가 마이너스 2AB가 되려면 여기에다가 얼마를 해줘야 돼? 마이너스 4AB. 그래서 쭉 맞춰주면 끝난 거야. 그럼 무슨 얘기야? 대입하면 끝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푸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엔 얘도 똑같은 얘기인 거죠. 똑같은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역수 형태를 집어넣는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얘네들은 역수 형태. 자, 그 다음에 7, 8, 9번이 있는데 7, 8, 9번도 저번 시간에 이제 항이 이제 몇 개짜리? 제곱은 제곱인데 항이 3개짜리의 제곱식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인데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 아니니 지금? 그래서 저번에 전개한 게 얘가 뭐야? A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2배의 AB BC CA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합과 곱의 형태라는 이 형태를 하려면 얘를 뭐해? 쓱 이항하시면은 끝난 거죠. 얘는 쓸 게 많아. 그치? 항이 많아서 마이너스 2배 그냥 이렇게 쓰죠. AB 마이너스로 넘어오니까 묶어주면 플러스 BC, CA 이렇게 쓰죠.
그래서 A제곱, B제곱, C제곱 이런 형태. 그럼 얘를 뭐 해보는 거야? 출제자가 묻는 식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얘가 문제에서 줘야겠지. 얘를 1 또는 얘를 2 이런 식으로 준다고요. 그랬을 때 이 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형해 줄 수 있느냐? 그러면 얘를 모른다고 가정하고 문제에서 이렇게 준 거예요. 문제에서 A, B 이렇게 해서 값을 이렇게 준 거지. 이게 이제 문제지 뭐야. 이렇게 문제를 준 거야. 그리고 얘가 얼마냐? 그럼 얘가 봤더니 이게 2차가 되기 위해선 1차를 뭐 해야 돼? 제곱을 해야 되니까 문제를 보고 딱 째려보고 제곱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죠? 안 같단 말이야. 얘는 A제곱, B제곱, C제곱에 얘를 전개하면 2배의 AB, BC, CA라는 녀석이 있으니까 걔를 뭐 해야죠? 빼줘야 2차 A제곱, B제곱, C제곱만 남겠죠. 2배의 AB, BC, CA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얼마를 1을 그대로 넣고 이 자리에 얼마를 2를 넣어서 1 빼기 4 해주면 마3이다. 이런 식으로 정답을 잡는다라는 거죠. 뭔가 다 똑같은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느끼고 계시죠? 그래야 정상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얘기가 되겠는데, 마지막 얘기.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요거 다시 한번 얘기하죠. 그리고 요것도 시험 문제 내신에, 잘 출제가 된다고 그랬죠? 3차. 제일 복잡한 거. 항 3개 3차짜리.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떻게 봤습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아이고 숨차다. 길어. 자, 여기에서 얘가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1차에 2차를 곱하면 1차에 2차를 이렇게 곱해서 전개를 해주시면 A 3승 플러스 B 3승 당연히 전개하면 3차가 나오겠죠? 남는 걸 기억하시고 마이너스 ABC 마이너스 ABC 마이너스 IABC가 탕탕탕하면 3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3ABC 나머지는 동료항에서 다 죽은 거고요. 그렇죠? 왜? 전체 항이 3, 6, 18, 18개 항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는 지금 6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3개 해서 6개 항 남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 라고 보시면 되죠. 계산이 돼서 0이 된 거죠. 자, 보시면 여기서도 문제자가 이런 형태라고 했잖아. 합곱이나 차곱의 형태로 줄 수 있는데 그 형태로 주기 위해서는 뭐만 넘기면 되는 거야? 얘만 살짝 뭐 하시는 거예요? 살짝 이항하시는 거죠. 살짝 이항하시면 여기다 그냥 쓸게요. 너무 기니까 또 쓰기엔 그래. 그래서 얘가 살짝 이항해주면 플러스 얘를 살짝 이항하면 이렇게 되겠죠. 살짝 이항하면 플러스가 될 거고 이용을 플러스 3ABC 이항하면 이렇게 될 거고 A 3승, B 3승, C 3승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 얘기가 저 얘기죠. 이항을 한 거죠. 저번에 했던 게 얘가 이렇게 이항이 되면 가로 곱하기 가로 곱하기 이항. 그쵸?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묻는식이 되는 거지. 그러면 출제자는 뭘 줘? 합의 형태와 곱의 형태를 이런 식으로 주겠죠. 곱의 형태를 합과 곱의 형태를 준다. 요거는 또 한번 변형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방금 7번에서 했던 변형을 해주면 그 안에 또 합과 곱의 형태가 있으니까 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똑같은 얘기가 또 긴 식의 반복이 되는 거고요. 합과 곱의 형태. 근데 요 부분 있잖아. 요 부분이 변형해주는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해주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게 또 8번에 대한 얘기잖아요. 요 부분이 이거에 2배를 해주고 이 부분에다 몇 배를 해줘? 2배를 이렇게 해줘서 변형하는 작업 완전 제곱식으로 마이너스 CA 이렇게 돼서 같은 식이 되려면 이런 모양이어야 똑같은 얘기죠. 지금 현재에서는 변형해 주려고 여기에다가 이런 작업을 했고요. 2를 다 해주시면은 2분의 1의 가로 안에서 2A 제곱 플러스 2B 제곱 2C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A제곱 2개, B제곱 2개, C제곱 2개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했을 때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다 2개씩이 있으니까 A-B의 제곱 완전 제곱식, B-C의 완전 제곱식, C-A의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더라가 최종인 결과죠. 얘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내려온 거죠.
변형이 되더라. 이 모양.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변형이 가능하더라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제곱해 보시면 완전 제곱식에서 a제곱이 A가 여기 있죠. 그래서 A제곱 2개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고 B가 여기 2개 있으니까 2B제곱, 그 다음에 C가 여기 있으니까 2C제곱 이렇게 되고 2배 앞에 거 뒤에 거가 여기 있는 거죠. 2배 앞에 거 뒤에 거가 각각으로 이렇게 있다.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연습장에. 별거 아니야. 해보시면. 자, 일단은 공식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해당되는 녀석의 문제들을 개념 원리에 있는 필수 예제 문제들을 그 다음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